의원이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가상재산 다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남국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일단 사과해라. 사과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고. 네, 하는 거 다 했네요. 뭐 원하시는 거 다 쟁취하셨는데 뭘 더 요구를 하시는 건지. 저는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한 사과를 계속 그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 있잖아요. 굉장히 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의 결백을 믿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사과라는 게. 같이 계속 그 해명하기 위해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갑자기 사과를 해버리면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과하는 것 자체에 좀 불만을 가졌고, 사과의 대상도 무분별하죠. 무분별하고 네. 저는 국힘한테 사과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우선 일단 사과하자. 네. 그럼 그 사과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인가요? 일단 사과, 우선 사과. 그러니까 사실 누가 사과할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게 있고 그 잘못에 대한 자신의 어떤 통렬한 반성이 있고 나오는 것이 사죄라고 하는 행위인데, 일단 사과하고 보자, 우선 사과하고 보자, 이것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 접근 자체가 이 사과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런 진정성 없는 사과는 그 누구의 마음도 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과 함께 싸워가기도 어렵게 만들지요. 그 다음에 이 사안에 실제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아무런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공감되네요. 그 사과를 한다고 해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왜 돌파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사실 많은 국민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김남국 코인이 문제라고 하니까 의원들 뭐 주식 투자, 뭐 부동산 코인 거래 전수조사 하라고 하죠. 근데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예전에 조국 가족만 털지 말고 정말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자녀들 입시 관련 전수조사 하자 하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에 사실 이런 한계들도 서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사과해야 할 놈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맞아요. 일본 맞습니다. 놈들 보십시오. 절대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 국회에서 무슨 포르노 같은 사진 찾아보던 국회의원 뭐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처벌받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과할 사안이 아닌 정치 공작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패배하고 굴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무릎 꿇고 시작하자 네. 이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무릎 꿇고 시작하면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서서 싸워도 이기기가 힘들 판인데,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혼내줘야 되나요? 국민들이 말을 갑자기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혼쭐을 네. 내줘야죠. 네, 하여튼 요런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지향은 좋지만, 적들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거에 굴복하는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런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 마음 풀리지도 않고 뭐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어떤 돌풍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돌풍은 정치 타담에 맞서서 이기는 게 돌풍이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쇄신의총이 있었는데 정말 자중질환의 끝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김남국 성토장이 되었는데, 결국 이렇게 가면 이재명 재신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누가 보고 웃고 있을까요? 네.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 모습이 너무 한심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이럴 때일수록 김남국 의원이 뭘 해야 하는가. 국회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막아내야 된다고 외치자. 그 다음에 네. 이런 뭐 미국산 무기 18조 구매한 거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싸우는 정치를 이럴 때일수록 하자. 코인에 대해서 사과하고 변명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정치적 행보를 보고 믿음과 신뢰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공감이 갔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정치 공작에 발목 잡힐 때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는 그 최전선으로 더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남국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이거 해명 자료 만드는데 다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일을 못하게 다 막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제 일은 해야 됩니다.
자기의 명예를 찾는 거에 1번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과 같이 싸워야 자기 명예도 회복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때문에 아니죠. 김남국 의원 관련 보도로 묻힌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몇 개를 자세히는 아니고 짧게 다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최은순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특혜 불송치 결정됐다고. 이게 한 일주일 넘은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또 어떻게 다 찾아내셔가지고 촛불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사건 뭐 간략히 하면은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최은순이랑 김건희만 조사를 뭐 안 받은 상황입니다. 네. 네. 정말 간단하게 정리했네요. 근데 이게 진짜 기가 찬 게 대통령실에서 취임식에 초청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기남부 경찰청의 수사 경찰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도 MBC에서 뭐라고 보도했었냐면, 이런 수사관이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냐, 수사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행위다 했었는데 실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시 패스한 사위를 두고 뭐 모든 부정부패한 혐의에 대해서 사위 패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은순 사안이 이 공음지구뿐만이 아니라 요양원 부정수급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 땅이었죠? 도천동 땅인가요? 그 땅 투기 몰래 한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공문서 조작한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범죄 집단이에요. 윤석열의 장모, 윤석열의 부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기꾼이고 범죄 집단인 건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그 다음에 압수수색도 한 번 안 이루어지고 서면조사 한 번 하고 불송치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는 건지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네. 하실 얘기 없어요? 네. 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오염수 시찰단 23일부터인가요? 23일 맞나요? 네, 3박 네. 4일 일본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가 지금 이제 일본 측에서는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보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뭔가 크게 검증하러 가는 것 마냥 떠들썩하게 지금 만들고 싶어요. 떠들썩하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검증 안 하고 설명만 듣겠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시찰을 하는가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오염수 방류 자체가 저지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뭐 알프스니 몇 번을 걸으면 괜찮느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되면서 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 뿐더러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냉각수랑 마치 비슷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정말 핵 연료에 직접 닿은 물질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폐기물까지, 다른 나라 폐기물까지 이름도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바꿔서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이런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한일의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더라고요. 그때 일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아시아 각 나라에 대한 폭력이자 침략 행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정확하게 그 사안의 본질을 짚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 오염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세계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생존권 위협 문제이자 침략 행위에 가까운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가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럼 사실 그 침략 행위에 동조하는 어떤 발걸음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유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고 오염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드는 문제, 굴을 이용해가지고 여과시키는 문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돈을 아끼려고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너무 말이 안 뭘까? 나오시나요? 맞추고 싶은데 영감은 떠오르지가 않아. 불이 뭐지? 불공평? 불공평, 불합리, 뭘까요? 불합리인가 봐요. 네.
윤석열이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일본의 입장이 너무 이해된다. 돈도 많이 들고 그냥 바다에 버리시려고 하는 그게 아주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성지 같아요. 순례하러 여기 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제가 이거 쇼트로 내주세요. 윤석열이 얘기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보도 중에 하나가 통영시장이 네. 이렇게 그 지역 어민들을 단속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대응책은 정부가 갖고 있는데 자꾸 이거 문제 있다 언급하면은 통영 수산물 더 안 산다. 그래서 지자체가 먼저 떠들 필요가 없다. 그 어민들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발언한 그 공식 석상에서 네. 그래서 어민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나가지고 정부가 이런 상태로 계속 이 방류에 대해서 막지 않으면은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멋있네요. 지당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정권 퇴진,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전 나설 거라고 보는데 이게 다 각자의 자기 이익이 달려 있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국민의 모든 이익을 이렇게 침해할 수가 있는가. 간호사, 농민, 건설 노동자, 어민까지 그러네요.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이런 정치가 가능하구나.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후쿠시마현에서도 70%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죠. 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죠. 그 사람들도 어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본의 극우와 한국의 극우가 벌이는 아주 못된 짓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대해서 꼭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안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인들이 반대하는 거니까. 일본 국민들 여론조사하면은 절반 이상이 이 오염수 방류 반대하더라고요. 아니죠. 한일 관계는 다른 의미에서 개선되는 거죠. 연대가 이 극우 정권들을 몰아내고 국민이 빠져있지. 국민연대가 시대를 만들어내는 어떤 연대체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이 국힘당 김연아 돈봉투 사건인데요. 이것도 완전히 묻혔어요. 근데 이 김연아가 웃긴 게 자기 지역구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규탄하면서 한수막에 달았더라고. 본인이 돈봉투 받았잖아요. 네, 너무 놀라운. 아까 그 윤석열의 그 기억상실 상태 아닌가요? 진짜 기억상실일지도 몰라. 근데 이 사안이 이거는 거의 빼박이던데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모금했는데 그 돈 낸 사람들이 다 시의원 되고 국힘당에 그 공천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씩 내면서.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회비라고. 운영회비. 네, 근데 뭐. 운영회비가 공천을 받기 위한 일종의 관문이다라고 실제 전 당협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관례화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이 다 시시하면서 돈 갖다 내면은 그리고 내가 꽂아주고 약 시의원 정도 하려면 200, 300 드는가 보네요. 그 회비가. 근데 그 좀 저렴하네요. 근데 저는 보면서 진짜 황당했던 게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녹취 녹취도 파일도 있어요. 내부 문건도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증거 명확하죠. 그다음에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이 돼요. 그럼 사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되는데 1년 넘게 경찰에서 수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300번 넘게 압수수색해야죠, 여기도. 이재명 당대표 향해서 압수수색한 것처럼 그렇게 수사해서 털어내가지고 관련자들 다 기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좌들 전수조사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보도를 일절 안 하고 이 언론들이 저는 예전에 이 국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우리가 촛불 들고 막 이러면은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언론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정권에서 좀 비껴나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인가요? 그거보다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남 탓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언론은 늘 문제였고 교육도 늘 문제였는데 뭐 방법이 그러면 교육을 되게 비관적인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방법이 언론을 바꾸거나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다 중고등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학원 차리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 탓 이게 되게 싫었는데 최근에 너무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아. 이 언론들의 그 생존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보도 의식이 없고 이런 보도들은 전혀 안 내고 돈 될 만한 사안들, 그러니까 클릭 장사한다고 하잖아요. 김남국 같은 게 이슈가 되면은 다 거기 개떼같이 물어 뜯으면서 거기서 보도 장사를 하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거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맞아요. 정말 옛날 뉴스로만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한 걸 가지고 뉴스로 내는 거예요. 그게 완전 도배될 때만 한 네. 10페이지까지 갔어, 구글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이 김연아의 불법성이 문제인 건데 그걸 마치 면피용으로 쓰는 것 같이 이재명 당대표를 보도를 해가지고 네. 본질을 왜곡하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언론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진짜 없어. 언론이 없는 것이 청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 지금 판이다. 기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건을 만들지 않는 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누는 답답한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그러니까 기사를 요즘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젤렌스카 여사인가요? 젤렌스키의 네, 그 부인. 부인. 그러니까 만났잖아요. 그럼 만나면은 만남의 배경, 그리고 그 발언의 어떤 내용을 평가, 분석, 이런 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서 뭘 먹었고, 무슨 노래 불렀고, 누가 참석했고, 사실 보도 있잖아. 그 환경에 대한 보도. 그거, 감상평. 딱 그것만 쓰거든요? 대부분 보도가 다 그런 식이에요. 분석이 없어요. 그건 챗 GPT가 하는 일이잖아요. 챗 GPT도 그 정도로 써요. 그러니까 기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자는 국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알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자기 관점과 해석과 분석, 평가, 이런 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종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정신들이 실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은 사실 그 정신, 자신이 어떤 보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진실로 더 접근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충실해야만 하는 아주 높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기레기라고 하는 것에 본인들도 안주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기레기 것이 안주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직업- 그냥 나는 기레기니까. 직업이에요. 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기레기 같은 기사를 계속 쓸 수가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직업인 거죠. 그냥 돈 받는, 월급 네. 받고 기사 쓰고, 하루에 3개 쓰라고 하면 3개 쓰고, 4개 쓰라면 4개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온 의원들, 뭐 정치인들 페이스북 팔로우하면서 페이스북에 쓴 거 그대로 기사로 쓰고. 페이스북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그 기사로 쓸 때 알죠? 한 문장씩 나눠가지고, 네. 얘는 이렇게 말했고 이어서 그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더 이해가 안 돼. 기사가 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자료조사하다 보면은 막 순서를 꼬아놔가지고 그래서 이 말이 먼저 했다는 거야, 저 말이 먼저 했다는 거 너무 답답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그걸 다 꼬아놔가지고 그냥 페이스북 보는 게 훨씬 빨리 이해돼요. 네, 아무튼 갑자기 언론에 대한 갑자기 언론에 무슨 얘기라고 됐는데요. 있었죠? 김연아. 네. 네, 아무튼 국힘당 자체를 지금 조사해야 된다. 김연아 개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관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